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증시 바닥 아직 멀었다. 지금이라도 주식 내다 팔아라. 투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조심한다면 언제 조심해야 될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는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조정폭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나스닥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 지금 자 이렇게 됐죠. 여기 180주 이동평균선 요 보라색이 요 선이 18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정확히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요렇게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이렇게 잡은 거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향후의 나스닥 증시의 추이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증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증시가 이 180주 이평선 이거를 지켜준다면 이런 모양의 수렴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한번 이렇게 나오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 70-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 선행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깨기가 힘들 거고 만약 여기를 깨서 여기서 이 아래서 움직인다면 증시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며칠 만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인플레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가 유가 숏, 유가 하락, 인플레 피크 그리고 유가 하락에 베팅한 계좌 지금 18% 수익이 났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따라 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랐죠.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이걸로 봐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 인버스 상품을 샀던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인플레 더 갈 거다. 천장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 인플레 때문에 망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숏을 잡습니다. 하락에 베팅한 거죠. 그리고 현재 그 결과값이 이거예요. 근데 이미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숏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더 숏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그 시점의 팩트, 상황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유가 하락에 베팅한 것 굉장히 그때 인플레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던 때였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샀을까요? 저는 본능이나 심리가 아니라 정황, 상황, 팩트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그걸 예측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뭐냐면 주식은 상황, 정황, 팩트에 항상 선행을 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을 팔고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주식을 사고 이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사는 거예요. 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겁니다. 증시는 선행한다. 이걸 모르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물론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것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유가가 빠지니까 그냥 무작정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미래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우리가 일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이후에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한번 큰 폭락이 한 번씩 왔어요. 그동안. 그런 중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채금리에 어느 정도 단기 피크일 가능성은 있다. 그 얘기는 증시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7월달 금리 인상 0.75 그리고 9월달 0.75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82%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인플레 초기에 금리를 한 번에 팍팍 올리는 게 낫다. 나중에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길게 가는 거 길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금리 인상 초반에 크게 굵게 올려서 초반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0.7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1월, 12월 언제 얼마가 오를진 몰라요. 하지만 계속 12월 달까지 0.75를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만약에 0.75, 0.75 제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뭐 0.75 올리더라도 뭐 이때는 0.5라던가 좀 많이 줄겠죠. 0.25라던가 이 추이가 점차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7월, 9월, 11월, 12월 이번에 0.75 올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는 얼마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때도 뭐 0.75, 0.5 이렇게 올리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가파르게 오른 이 추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 긴축의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증시가 강하게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진 상태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 둘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 국채금리의 하락폭, 이게 점점 줄어든다면 증시는 선반영해서 미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지금 뭐 9월달에 0.7을 올릴 거야. 이때도 0.7을 올릴 수 있어. 이미 우리는 지금 긴축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예견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인상 추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충격, 이게 얼마 정도 될까?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나스닥이 35가 빠졌는데 35% 빠졌는데 이걸 깨고 하락해서 더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이 줄 수 있는 그 충격은 아주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 인상폭은 줄고 있고 증시는 먼저 움직인다는 가정을 한다면 증시가 급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 증시 시나리오죠.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문제가 달러 환율 고가 1388원까지 찍었죠. 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의 저항 라인 지금 여기에 닿아 있거든요. 여기 닿아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인데 저항 부분에서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다. 추세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1,400원을 넘어가기 직전 여기가 환율의 피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거 환율은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환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과 같이 봤을 때는 이 부근이 어쨌든 고점권이다. 환율의 고점권이고 더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고점권이다.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1500, 1600, 1700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일단 저는 이 정도에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피크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피크가 아니라 환율이 1,400원 이상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왜냐면 절대 가격이 이미 높기 때문에. 어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차트가 지금 180주 이평선 여기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제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저항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빠졌는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했지만 이런 패턴, 저항 돌파 후에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휩소 움직임이고, 휩소라는 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준 다음에 강하게 빼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 이런 패턴이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0주 이평선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깬다면, 제가 생각한 그 박스권을 아래로 일단 깬다면 여기 전저점까지 일단 열어놔야 돼요. 전저점까지 열어놓되 만약에 전저점마저 깨진다. 그럼 그때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겠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깬다면 여기서 반 이상 팔 겁니다. 반 이상 팔고 반은 다시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가 되면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략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미 이 저점에서 사서 수익을 봤죠. 그리고 고점에서 일부 수익 실현했어요. 물론 남아있는 주식이 있지만 이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저한테는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현금 100%다 혹은 그냥 주식 100%고 맨 꼭대기에서 물려서 그냥 주구장창 존버하고 있다, 이런 분이라면 전략이 또 달라지겠죠. 그냥 저의 생각과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요약 정리를 하면은 일단 국채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폭, 환율, 어쨌든 피크를 치거나 피크에 가까워졌거나 추이가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점권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유가가 안정됐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지마저 깨고 하락을 해줬어요. 물론 이게 인플레 안정이라는 긍정 요소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한 산물이다.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이 될 수 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할 좋은 지표라는 거예요.
중장기적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럼 증시 예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예측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180주 이평선, 현재까지는 여기를 잘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깼다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 어쨌든 우리가 주의할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예상했던 그 자연스러운 지금 박스권 조정 움직임, 여기를 벗어난다면, 급격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난다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180주 이평선을 깨면 1차로 주의하자.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저점, 말씀드린 전저점을 깰 시 2차로 주의하자. 하지만 속임수도 염두에 두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움직임을 일부러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개미들이 손절하겠죠? 그 물량 받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응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응 방법. 이거는 이 180주 이평선 여기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좀 조심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 아직까지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저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리고 증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반드시 틀립니다. 단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번 투자하면 그 중에 7, 8번 혹은 6, 7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10번 중에 한 3, 4번, 2, 3번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원칙대로만 계속 투자한다면 계좌는 이렇게 됩니다. 저의 투자 원칙, 반드시 수익 내는 가능성 높은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는 분이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저랑 똑같이 하다가 모든 걸 다 걸었을 때 제 시나리오나 저의 생각이 틀리면 그분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말, 저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자, 초반에 보여드린 이 기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얼마나 고연봉,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다 모여 있습니까? 유럽 최대 자문사 똑같아요. 미국, 유럽,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다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이런 데가 다 맞출까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그냥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걸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대신 판단에 근거한 게 있겠죠.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시나리오를 저처럼 세울 수는 있으되 그게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이 시나리오만 있는 사람은 100% 망합니다. 왜냐?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증시에서 시나리오는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예측은 증시에서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뭐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 잘 나간다는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뭐 말을 계속 바꾸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말을 계속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에요. 저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났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틀리는 게 이 주식 시장인데 그냥 뭐 이런저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내 전재산, 내 돈, 소중한 돈, 피땀 흘려 번 돈 그 사람들 말 한마디 두마디에 우리가 돈을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아는 근거가 만약에 여러분이 근거가 있어 보여. 좀 논리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면은 그 부분만 차용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다 다르죠? 그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나만의 논리와 주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제 오프라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몇 분이 뭐 종목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뭐 Q&A 시간에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지금 사도 되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제가 그 사람들의 돈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 제 이야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제 이야기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지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물고기 잡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번 중에
70%, 80% 수익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드렸는데, 요리해서 드렸는데 그 요리에 물고기에 독이 들었을지, 아니면 그 물고기가 독이 든 보거였을지, 상한 물고기일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일지, 그 안에 제가 독을 주입했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포함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투자하다가 한순간에 훅 갑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제가 어제 주식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주력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시황이 어떠니까 뭐 지금 뭐 사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10번 중에 7, 8번, 6, 7번 수익 낼 수 있는 그 원리를 일부 알려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원리에 의해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좌가 수익 중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20, 30% 이런 분들이 저랑 똑같이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다. 각자 보유한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단기 자금인지 대출인지 각자의 투자 성향,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가치 분석이 되는 사람인지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그냥 어떤 유튜버 말만 듣고 투자하는 그런 경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석 연휴부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잔소리성 유튜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대중들이 싫어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런 길을 겪어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손실도 봐왔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니까 푹 휴식 취하시고,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좀 운동 좀 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된 지 지금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9월달이죠?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올해 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 가셨을 거예요. 에이 무슨 공부야, 그냥 유튜브 듣고 투자하자,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든 시간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금 9개월이 지난 지금 엄청난 큰 성과, 내공이 쌓였을 거고,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은 9개월이 그냥 허투루 갔을 거예요. 주식에서는 공부, 이걸 통한 서서히 내 경험과 내공을 쌓아가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연휴에 시간이 된다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